지금부터 2018학년도 정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 및 특별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및 특별강연 행사 사회를 맡게 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남용입니다. 오늘 신입생 입학식 및 특별강연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재학생,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입학생 여러분께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순서 2018학년도 정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남서구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원 안동준 부원장님은 해외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구종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익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태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동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석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환 연구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수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남서구 원장님 입학식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입학하는 29명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또 앞에 계신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9분 보니까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세요? 이쪽 부분이 빛이 막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 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을 텐데 그런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모두 좋은 일들이고 그 일을 하면 좋은 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KU 키스트 융합대학원 이름 앞에 KU가 있고 또 키스트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잘 아시고 또 키스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키스트는 가장 먼저 세워진 우리 정부 출연 연구소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고 지금은 또 앞으로 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은 앞에 융합자가 붙었잖아요. 서로 이렇게 융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에 닥칠 아주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수 없기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가 열심히 불렀죠. 우리 차장님이 한 30분은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마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교가가 있습니다. 교가 한 밑에서 한 세 번째 보면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 자유 정의 진리의 한 빛, 자유 정의 진리의 큰 길,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모토는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그 중에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정의란 뭐 딴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고유의 그 중요한 것을 그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을 되돌려 놓는 것이 그 정의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늙거나 아니면 또 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아름답지 못할 때는 그것은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 중에 BT, IT 관련 융합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런 어떤 연구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 저 건강을 쉽게 체크하는 뭐 이런 연구도 하실 겁니다. 그것이 다 그런 정의를 위한 일들임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에너지를 어떻게든 절약해서 잡아내려고 또 에너지를 새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를 살리는 위한,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구를 원래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일,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우리 융합대학원에 오셔서 그런 일을 융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잘 오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고려대학교의 이런 자유, 정의, 진리, 특히 이제 우리 정의를 이루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키스트는 모토가 뭐냐면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입니다. 예, 행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적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복한가,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한마디씩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다 저거 하고 싶은데, 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몇 사람 것만, 한 페이지 한 사람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윤나영 학생, 나를 위한 공부 아닌 남을 위한 공부를 하자. 예. 그 다음에 당현식 학생, 차세대 반도체 소자에 대한 나의 목표와 신념은 견고하다. 나의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다. 그 다음번에 보면 이호성 학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 장 조혜인 학생,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하는 하루다. 그 다음에 석사과정으로 넘어가서 김진선 학생,
천리자존 하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존중하며 살자. 자, 마지막 페이지에 한정희 학생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자, 여러분들의 그런 포부를 모두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 포부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저희 그 교수님들과 저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 입학식 축사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입생 소개 및 CD 입학 앨범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학년도 정기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과정 9명, 석박사 통합과정 19명, 박사과정 1명으로 총 29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남서구 원장님께서 신입생 CD 앨범과 USB를 증정하겠습니다. 신입생 학생 한 명 한 명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소개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서 원장님으로부터 CD 입학 앨범과 USB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입생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곽정환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광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무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민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성빈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김성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김성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김성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김양원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연호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용훈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정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김신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한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당현식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박수정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신수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심재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사과정 윤다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이주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이지혜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이호성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정진묵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조용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조혜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최석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최재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한정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석박사 통합과정 현자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정기 신입생 소개 및 CD 입학 앨범 증정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례로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한 당영식 학생이 2018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도 정기 KU 키스트 석박사 통합으로 신입생으로 입학한 신입생 대표 당현식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연설인 만큼 저희가 과거 가장 많이 생각했고 지금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제가 왜 석박사 연구를 하고자 하며 KU 키스트에 입학을 했는지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전 학부 때 전자공학이었습니다. 이 전공을 배우며 수많은 하위 학문과 상위 학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공을 배우면서 호기심이 들면 이제 물리학을 깊이 빠져들거나 때로는 신소재공학에 빠져들거나 컴퓨터공학에 빠져들거나 기계공학에 빠져들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학문적 가능성을 보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었고 이렇게 학문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학부 과정이 이제 공학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저도 즐거이 공학의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찰나 갑자기 졸업이라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졸업을 하게 되니까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창업을 한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쌓은 지식으로 제가 뭔가 어떤 것을 창조해내지 못했고 학문적으로 아직 인류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제가 배웠던 공학의 역사에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추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학의 역사의 한 줄을 더 긋고 싶어서 석박사 연구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서는 이제 인류가 발견한 이제 물리학적인 스핀, 전자 스핀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스케일 다운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 분야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계신 곳에 찾아보니까 KU 키스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KU 키스트는 MBIT 분야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셨고 키스트라는 정말 엄청난 연구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정말 많이 끌려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KU 키스트에서 뛰어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하고자 다짐을 하였고 신입생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류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과자청이 다음 순서인데 지금 조금 늦게 참석하신 교수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홍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연사님은 2부에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정면에 있는 스크린 또는 식순지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교과 1절만 합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덕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부 순서 2018학년도 정기 입학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바로 입학 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이철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융합대학원의 이철호입니다. 이어서 바로 입학 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학원에서는 아주 뜻깊은 분을 모셨는데요. 키스트 부원장님으로 계신 윤석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 생각에는 입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은데 1988년부터 키스트 책임연구원으로 계셨고 키스트의 주요 보직을 이제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수상,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을 역임하셨고 2017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키스트 부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새롭게 저희 대학원에 온 입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지의 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걸음 해주신 윤석진 부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 부원장 윤석진입니다. 엉겹결에 특강 수락을 했는데 꽤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먼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승낙을 했는데 그냥 시간이 막 끝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연구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동량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마음 자세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준비가 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목만 너무 걸쭉하게 돼 있어갖고 상당히 걱정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여튼 미지의 도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크게 이 컨텐츠는 네 파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좀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전 세계 사회가 지금 아주 극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하루 아침 인터넷이든지 이런 걸 잘 못 보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과학기술이 역할을 해왔는지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과학기술의 미래, 이제 대한민국을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키스트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88년도에 키스트에 입사할 때는 30살 가까이 먹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20대 후반,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제가 한갑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내 첫 장 좀 밝아서 좀 그런데 이 첫 장은 우리나라의 그 6.25 동란의 이 끝에 찍혀진 사진이에요. 진짜로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망가졌잖아요. 이때 인천 상륙작전, 아마 여러분들 6.25도 잘 이게 교육도 잘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아시나요? 아시죠? 네. 사실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 70세 때 6.25 동란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뒤치락다치락 하다가 결국은 우리 6.25 동란을 우리 승리로 이끌게 된 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인데, 이걸 감행했던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전쟁의 상흔에서 극복하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60년대의 서울과 이 해운대 요 앞 사진이에요. 그 50년, 한 55년, 57년 지났을 때의 지금 야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60년대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 했다고 그래요. 60불, 100불. 통계는 100불. 그죠? 근데 작년 연말에 3만 불 가까이 됐죠. 그죠? 이럴 정도로 뭔가 전쟁의 상태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50년 만에, 지금 이제 67년이지만 사실은 50년 만에 2만 불을 넘었죠. 그죠? 이게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은 사실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대별을 해서 세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서독이 있죠. 서독. 그죠? 서독이 패전했는데 갑자기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되는 걸 보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독, 지금 통독이 되기 전. 그죠? 근데 그거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6.25 동란에서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는 그런 개가를 올렸죠. 이걸 소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 소위 남한에는 보존 자원이 거의 없어요. 북한에는 무산탄광이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 남한에는 거의 석탄을 제외하고 그거는 거의 없죠. 그러면 2만 불이 될 때까지의,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의 근면성도 있었지만 이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었다 하는 것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뭐 정부, 국회의원들까지, 일반 국민들까지도 그건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걸 보면 예를 들면 R&D 투자에 의해서 뭐 이공계 석박사 수도, 지금 뭐 여러분들 또 이제 박사들을 하실 거니까 이렇게 기하급수가 늘어난, 결국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약 3만 불째가 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변곡점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이제 변곡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98년도에 IMF가 일어났었고요. 이건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그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R&D가 과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R&D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키스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KU 키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는데, 키스트가 처음 설립 당시에 66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키스트가 설립됐을 때 미국의
자리를 잡고 있는 과학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약 18명이 키스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제 과학기술의 R&D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그때는 안정된 직장, 뭐랄까 연봉 다 뿌리치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애국심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 70년, 이게 45년이니까 2015년도에 70년 맞이해서 70대의 그 성과, 과학기술 성과를 우리가 뽑아냈죠. 그때 이제 우리 출연연 키스트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이 70개 중에서 18개의 그 연구 성과,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성과가 나와 있고요. 키스트가 몇 개겠어요? 여기에서 7개에 해당입니다. 7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키스트가 7개까지 나왔는데 그게 다 1970년, 80년대에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들.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을 볼 수가 있어요. 키스트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하고, 또는 키스트가 뿌려놓은 여러 출연연이 16개가 있고요. 또 키스트와 같이 동반해서 과학기술 R&D의 능력이 배양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경쟁의 시대죠.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이 출연연이 이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이건 애트리에서 한 겁니다. 이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거예요. 네, 이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원자로 수출. 그 다음 여기 보면 콜마 BNH가 2016년에 그 1천억 원대 M&A를 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온 화장품 기술이었어요. 화장품 기술. 그걸로 1천억 원대 M&A를 통해서 이 코스닥 지수가 500에서 머물던 것이 600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키스트가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마 그 경제학회인가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595조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냈다. 이건 아마 한 500배 정도의 투입 대비 아웃풋이 약 한 500배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애트리는 이제 그 기간이 작기 때문에 한 20년 작죠. 약 한 170조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뭐 과학 기술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정부는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투자를 했죠. 사실은 여러분들 과학기술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왜 생겼냐면 키스트가 66년도에 설립이 되니까 67년도에 과학기술처로 생겼습니다. 그때 키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부 부처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키스트, 그다음에 70년대에 이제 키스트에서 분사해 나온 그 연구원들이 대덕으로 내려가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그 뭐 대덕 컴플렉스, 대덕 연구단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텍, 지스트, 유니스트, 지금 내가 보니까 2013년도에 KU 키스트가 설립이 된 거죠. 사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와 같은 그 과학기술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 밑에는 여러분들 쭉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좀 내세울 만한 걸 본 거예요. 제가 5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보릿고개가 많았어요. 근데 70년대에 통일벼가 나왔어요. 통일벼. 여러분 통일벼 모를 거예요. 이 통일벼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에서 헤어난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아주 그 대박이었죠, 이게. 통일벼. 그다음에 자동차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걸 제가 재미있게 쭉 보는데, 저는 또 앞에 계신 교수님 몇 분들은 이와 같이 아주 과학기술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40년을 다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만들어진 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데서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출연의 역할을 제가 얘기한 거고, 밑에 아까 70대 성과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18개 출연에서 나온 성과들을 제가 날 열거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키스트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고대에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연구는 키스트에서 하시니까 키스트를 위시한 출연연의 역할이 뭐였냐?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했죠. 그 다음에 국산화를 먼저 했어요. 국산화. 그 다음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했고 최근에는 국가 사회적 임무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겠다 해서 치매 또는 차세대 뭐 성장 동력 뭐 스핀이든지 여러 가지가 들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키스트가 하고 있게 되겠고요. 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자 그런데 자 50년 만에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 내에 들었지만 사실은 너무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명암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 2014년도에 우리 R&D 투자 규모가 세계 6인데 최근에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미국, 일본, 독일,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총량의 규모로 봤을 때 네 번째고요. 총 연구 개발 인력이 세계 6인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학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직에 근무하거나 또한 그와 동등한 거기에 있는 저 연구 인력을 얘기하는데 이건 한 약 45만 명입니다. 45만 명 정도. 그래서 한 세계 6위가 되고요. SCI 논문 세계 10위. 지금 한 6만 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특허에 관련된 세계 4위. 그런데 이제 이쪽을 보게 되면 질적인 면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숙제야. 하시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R&D 대비 기술 수입 중이 세계 26위, 세계 15위, 1.5로 해서 떨어진다 그러지. 기술 사업화가 43위. 그죠? 대개 단수 내에 들어있는 양적인 지표에 비해서 질적인 지표는 대개 15위 이내에 뒤쳐졌다는 거죠. 한 가지 비견해로 SCI 논문 사이테이션을 보게 되면 스위스가 1등입니다. 한 SCI 논문에 10점 한 얼마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한 5.4 얼마가 나옵니다. 그럼 세계 평균은 한 5.39라고 그래요. 5.39. 한 편당 그 사이테이션 인용 지수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43이다. 뭐 이런 지표를 가져왔는데 그건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여기 저를 포함한 많은 그 연구자들은 진짜 국산화 기술 차기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질적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참 문제 심각하죠. 이 갈등의 시대, 그죠? 이게 2015년도 행정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 사회적 갈등이 10년 전에 비해서 약 비용이 3.7배나 증가한다. 그래서 소위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수, 흑수저, 그죠? 이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다음 페이지도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헬조선.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저 단어에다가 조선이라는 얘기가 합성어 돼서 헬조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조선은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 그죠? 계층이 딱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이 아까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흑수저와 같이 이 젊은이들한테는 딱 고착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뭐 우리들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이제 하나의 그 문제들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어떠냐 보면 그 과거 1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인구는
1910년에 17억에서 2016년 100년 지나면 약 75억 정도가 되죠. 75억, 그죠? 75억. 그 다음에 물 사용량이 9배 늘어났고 CO2 에미션이 13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14배, 그 다음에 저 생산성이 약 40배 정도 늘어나는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하게 세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쪽은 그러면 세계 하나의 큰 이슈가 뭐냐면 에너지는 에너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느 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거 뭐 녹색이라고 하죠? 오일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가스, 이 석탄, 뉴클리어, 뭐 하이드로, 뭐 리뉴어블, 그죠? 이게 재생 에너지의 몫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재생 에너지의 그런 그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에너지 하베스팅이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추세가 되겠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이게 2050년에 되면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10명의 젊은 사람들이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는 형제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3명, 4명이 뭐 부모님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10명이 4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얘기죠. 자,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7%까지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14%까지를 고령 사회랍니다. 고령 사회. 자, 우리나라는 작년 8월 달에 14%가 넘었어요. 일본에 거의 버금가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2050년에 가면 약 한 반 정도가 65세 이상이다. 또 특히나 엊그저께 신문 나왔죠. 출산율이 얼마? 1.05. 2명이 1명 낳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 만나면 결혼해라. 그리고 2 이상 낳아라. 2 이상 낳아야 돼요. 1명 낳으면 안 돼, 이젠. 2 이상 낳아야 돼요. 자, 이제 이게 과학기술의 이 성장 속도가 어떠냐를 제가 보여주는 건데, 대개 어떤 한 창제물이 나와가지고 그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했다라고 볼 때 50%예요. 50%의 점유율이 있다 그러면 이의 창제물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속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거 보세요. 이 전기는 50% 점유하는데 52년이 걸렸어요. 52년. 전화기는 76년. 이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뭐 백색 전화 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TV는 30년, 인터넷 10년, 페이스북 5년, 아이폰 1년 걸렸어요. 1년. 이거 앞으로 어떤 뭐랄까 뉴 아이템이 나오면 점점점 빨라지고 페이드아웃 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제가 IT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IT 쪽 연구하는 사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죠? 네. 이렇게 급속도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기술의 저 트렌드도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 해가지고 식량 자원 인구였어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강의자를 갖고 있으면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식량 자원 인구니까 이쪽에 연구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한 작년부터 이게 바꿨는데, 고령화, 에너지 환경, 도시화 문제예요. 여기 도시화 문제 잠깐 여기 보면요, 그 세계적으로는 약 한 61%죠. 61%가 이미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여기 보면 그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가 조금 55%, 54% 있는데, 이 서구는 거의 더 많죠. 그러니까 점점점 도시로 몰려듭니다. 네.
자꾸 시골은 이제 저 인구가 별로 없고요. 자,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타임지에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기 이제 AI, 저 자율주행 자동차, 알츠하이머, 치매죠. 우리도 치매 참 심각하잖아요. 치매, 뭐 버추얼 리얼리티, 뭐 가상현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너무 뭐 민감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트렌드는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학기술의 이제 그 역할을 좀 보게 되면요, 이 Y축은 이 국제화와 복잡도와 여러 가지 융합도를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농경 사회가 약 7,000년까지 지속이 됐고, 산업 사회가 250년 동안 지속됐고, 정부 사회가 50년. 지금은 누가 얘기해도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융합의 시대는 또 지나가고 있어요. 또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구 방식은 융합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다시 또 R&D의 영역은 또 디바이디드 분야로 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그 수두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융합은 제가 이제 융합연구본부장, 전 융합을 저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도 없고요. 그냥 강의 몇 번 듣고 책 몇 권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융합연구본부장으로 키스트에서도 한 2년 했고, 또 연구일하면 출연년 전체를 그 관리 지원하는 기관에 3년 초대 융합연구본부장을 해서 어디 가면 제가 융합의 아이콘으로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융합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설화 속에 다 우리 조상들의 설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리핀, 로마의 그리핀이죠. 이 사자의 몸뚱아리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놨죠. 그 다음에 머메이드, 이건 인조인간, 자인조인간, 스핑스, 해태, 드래곤. 이와 같이 이미 이 설화 속에서도 많이 이런 컨버전스한 컨셉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보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제가 이 산업혁명을 잠깐 좀 고찰을 해보면, 이 산업혁명의 전개가 어떤 기술에 의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잖아요. 그죠? 1780년대에 이 석탄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 전기기관이 생기가 되죠. 사실 이때부터 사실은 자동차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이 자동화, 이 기계적인 혁명을 가져와서 어떤 그런 걸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의해서 이런 전자 혁명이 왔고, 요즘에는 어때요? AI,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요게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사실 이 시대가 이미 와 있죠. 그 여러분들 뭐 그 1년 2년 전인가요? 그 저 1년 봄이죠. 1년 전 봄.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게 좀 우리나라는 그 현실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석탄과 컨베이어 벨트, 커뮤니케이션, 스마트 팩토리, 제가 이게 다 만든 거니까 제가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견해가.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이와 같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왔다라고 본 거예요. 자, 하나의 예로 보면, 자,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면 이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결합이 돼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의 컨버전스한 예죠. 그죠?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음주운전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술 먹으면 그냥 AI 버튼 딱 눌러가지고 저 자율주행으로 가면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저 자율주행 차가 요만한 그 기술들이 다 융합이 돼 있어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융합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쪽 보세요. 이 논문 건수 뭐 저는 뭐 양적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저 융합연구 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래도 융합연구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할 때 내가 만든 데이터예요. 이것도 조사를 해서 보면 그냥 전체 R&D에 비해서 융합 R&D가 약 한 30-40%는 실적이 좋더라.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MIT에서 매번
그 베스트 이노베이션 10개를 발표를 해요. MIT에서. 이때 보면 대개 한 80% 정도는 다 컨버전스 리서치 리절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까 저 우리 그 학생 대표로 전자공학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재료 쪽 물론 이제 스핀을 다루더라도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학문을 섭렵하는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럼 융합이라는 건 뭐냐? 융합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로 다른 생각, 집단, 사회가 다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하나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융합은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봐요. 세 가지. 예, 세 가지. 뭐 첫 번째 펀더멘탈. 요거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학생 대표 전자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저 맥스웰 뭐 이퀘이션이라든지 전자기학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기초가 엉성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학문 저 간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융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엘리멘트끼리의 그런 뭐랄까요 협동이에요. 협동, 조화. 이제 시계에 대한 테이블을 지금 놨는데요. 어느 하나가 잘못 삐끗어가면 시계는 안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융합 연구, 협동 연구를 하고 있는 팀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가 좀 삐그덕거리면 그 팀은 깨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저는 용기라고 봐요. 용기. 우리가 내 것을 내 보여주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 패를 안 보여줘요. 특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패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내 걸 가지고 딴 데 가서 써먹는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 걸 내놔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이게 융합이 되지. 나는 갖고 있으면서 남 보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저 융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센터장 단장들 새롭게 저 발령냈는데 제가 딱 뭐라 하냐면 손해 보는 보직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손해 보는 보직자. 내 걸 키핑하면서 뭘 리딩하려고 그러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융합이 시대 진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대하고 키스트가 이제 개방형 혁신을 한 거예요. 제가 이 KU 키스트 감히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원죄가 제일 있어요. 원죄. 제가 이걸 들고 정부하고 국회 가고 기재부 가서 예산을 따왔어요. 네. 이거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대학의 펀더멘탈과 우리의 연구력 또는 응용할 수 있는 그것이 결합이 돼서 새롭게 하나의 그 장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지가 있어서 오늘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우리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R&D 전 과정을 이제는 전부 개방해야 돼요. 구글 같은 데는 구글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라든지 지난번에 그 알파고 뭐 엔진 그런 거 같은 것도 다 공개했잖아요. 이제 다 공개해요. 다 공개해요. 왜? 그게 내 산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특허 있다고 내가 키핑하고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건 잘 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내 걸 내놔야 내가 하고 있는 R&D 파트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나도 덕을 본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와 연구자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는 한 테이블에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연구를 하실 때 수요 기반 연구를 해야 돼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
나라가 필요한 연구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연구 하겠다. 이건 진짜 오만이야, 오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구 하는데 왜 건드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라가 필요한 연구, 우리 기관이 필요한 연구, 이런 연구들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리빙 랩이 나오죠. 리빙 랩이. 이건 2003년도에 MIT 교수가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거야말로 사용자와 연구자와 모든 정부의 관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건데 요새 나온 미세먼지 사업단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사업단은 평가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데 일반인이 참여합니다. 일반인이 참여합니다. 주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내놔요. 딱 뭐 제가 놀랐는데 과기부 차관이 이제 이 미세먼지 사업단에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걸 딱 악수하면서 어휴 이거 미세먼지 뭐 2.5 뭐 마이크로 뭐 이렇게 사이즈 뭐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를 눈덩이만한 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2.5든 뭐 10mm 10마이크로든 그걸 눈덩이처럼 만들게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냥 그거 때로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또 이런 발상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프로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북경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큰 송풍기를 뭐 10대인가를 놨대요. 근데 그 에어리어에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중국다운 발상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원지도 없애고 또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그 포집을 할 거고 뭐 이런 일을 할 건데 과기부 차관이 딱 내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무 파인한 파티클을 어떤 기술을 써서 좀 크게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뜰채로 뜨자. 그 뭐 사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키스트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13년도에 그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이 나면 R&D를 전체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야, 우리 ORP 사업 하자. 개방형 융합연구 사업을 해보자. 근데 이 사업은 철저하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테마만 한다. 그래서 치매, 녹조 이런 것들만 했어요. 이제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연구소 간 담 낮추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조인트 리서치 랩에서 우리 키스트가 연구 잘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쪽한테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공유하게 되고 같이 협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2020년 가서는 12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그 과학기술의 역할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다시 이게 산업혁명짜리를 다시 들고 왔어요. 근데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달라져 있죠. 자, 우리 1차 세계대전 1780년대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산 적양용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석탄의 발견에 의해서 스팀 증기 기관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는 다산 적양용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 이 뭐 당파 싸움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혀 과학기술에 대한 그 감이 없을 때,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 이런 기계에 의한 자동화에 의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 교육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개인에 의해서. 그죠? 이미 서양 국가들이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초로 서양 그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그 민간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게 되고요. 3차 때 그럼 어때요? 3차 때. 3차 때는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6.25 동란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이 태동하게 된, 그죠?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전자통신 인터넷의 혁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승자가 됐죠. 진짜 승자가 된 거예요. 이때 3차 산업혁명 때 승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8대 9대국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AI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요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 이미 3차 전자통신 인터넷 이런 거에 의해서 승자가 된 경험이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우리가 앞서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그걸 잘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은 3차 산업혁명의 승리자가 되는데 주역을 하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연구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제 경험상. 네? 자, 관련 분야 간 그 연구 분야가 연계가 돼야 되겠죠. 제가 융합을 얘기했고 협력 연구를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다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를 해야 돼요. 저는 엊그저께 부총장님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확대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사실은 키스트와 고려대는 담장을 없애도 돼요. 없애도 돼요. 키스트의 교수님, 저 연구자들은 고려대의 교수로 임명이 되고, 고려대의 교수님들은 키스트의 연구원으로 임명이 돼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도 해야 돼요. 이게 제 생각하는 진짜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부총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뭐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D의 공유 경제의 실현이에요. 전 뭐 이거 조금 이제 태동하고 있는데, 우리 권희찬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의공학 분야 연구 분야, 내 주무실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친구가 듣지도 않고 주무시고 계셔. 자, 거기에 이미 권희찬 소장님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데에 계신 연구자가 이 의공학 분야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 권 박사님이 갖고 계신 특허 때문에 못해. 그러면 요즘 어떻게 가냐? 요거 돌아가. 그래갖고 특허 회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손해가 커요. 그냥 저 권 박사님하고 협연만 해서 그 특허 갖고 있는 거 쓰기만 하면 10년 걸릴 거 1년에 할 수 있는데, 이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최선의 기술로 만들어진 특허를 그걸 피해서 다른 특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공공 R&D 펀드로, 그러니까 나라의 정부 돈으로 개발되어진 IP는 공유를 해라. 네. 공유하지 않으면 이거 낭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학 출연연 기업이 차별화된 연구를 해라 하거든요. 근데 대학도 기초부터 응용 산업화까지 다 하고요. 우리 키스트도 기초 응용 산업화 다 합니다. 따로따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차별화하라고 그러면 대학이 기초 원천 갖고 있으면 고대의 IP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써가지고 응용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다 같이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답답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좀 세계 미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게놈 프로젝트, 저 인류의 달 착륙, 화성 탐사. 사실은 이 인터넷인지 통신이 이 발달된 게 맨 온 더 문이라는 프로젝트 때문인 거예요. 인공위성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통신을 위해 사실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통신으로 됐지만,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사실은 제가 일천하잖아요, 그죠? G7 프로젝트, 지금 프론티어 사업, 연구 테마 그런 거 없이 이거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미국 같은 선진국은 진짜 어떤 글로벌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맴돌아 있다. 자, 과학과 기술, 우리 어떤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이제는 노벨상을 받을 거냐, 또는 성장 능력을 가져올 걸 할 거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예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 가져왔던 그 프로젝트. 우리 향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3D 프린팅, IoT, 스마트 팩토리, 넥스트 에너지, 그죠? 퓨처 머티리얼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 연구 방식을 잠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연구자들하고 저하고는 매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생 뽑아달라, 누구 뽑아달라, 맨날 그래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그 연구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연구 인력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겠다. 지금은 빅데이터 기반 한 사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신약 개발을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우리 심태호 박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저 미세먼지 하는 사람들 보면 이 계산과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이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딴 데로 가요. 헌팅 방식, 그죠? 이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소재 개발하고 BT 하는 분야에서는 계산과학이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반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저 이거 좀 바꿔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이거 이쪽에 그 우리 우리 그 촉매 연구하신 저 본부장 계신데, 제가 있을 때 연구를 막 저 촉매만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로열티를 한 15억인가를 받더라고요. 그 두산에서 매년 5억씩인가 10년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쿠사리 먹던지 어떻게 했냐 했더니 계산과학센터하고 같이 일을 했대요. 그래서 계산에 근거해서 실험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스트는요, 여러분들 계산과학센터가 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위 맞고 품는 연구 방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그 계산에 의한 포캐스팅 리서치를 해야 된다고 제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성 분석 센터에서 온갖 모든 장비의 데이터 이런 것도 그 플랫폼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모든 R&D 뱅크도 다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이 키리노트라는 데만 들어가면 이제 정보가 다 나오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 3년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그런 걸 구축을 하고 있는데, BT 쪽하고 소재 쪽만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려볼게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사람. 여기 보면 지식은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키스트의 연구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 많이 놀려라, 많이 나가 놀아라. 연구실에 너무 앉게 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 과연 창의력이 나오겠느냐. 차라리 놀려라. 차라리 놀리고, 놀다가 보면 나 이래야 되는데, 나 연구해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저도 요 최근에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자다가 또 뻘떡 깨요. 꿈도 꿔요, 꿈도. 그럼 그거 바로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지,
한 가지 일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아라.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어떻게 많이 발현시키는 거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우수한 연구자. 옛날에 저희 연구는 뭐냐면요, 소위 선진국 페이퍼 갖다가 놓고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실험 방식을 쫙 세워요. 세운 다음에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도 저도 소위 성공한 하나의 연구자인데 쫙 뽑아놓고 그걸 카피 실험을 해요. 그거 한 달, 두 달 합니다. 안 나와요. 그거 따라 하려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고용이다. 참고용이고, 아, 쟤는 그렇게 했네,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야지. 아,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 그건 이제 뭐예요? 카피 앤 어드밴스드 방식이죠. 여러분들 그런 연구하시면 안 돼. 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그 과학기술 강국에 올라와 있는데 창의적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부탁드린 거고, 사실 이건 이제 이 빛의 그 가시 광량 보면은 이 비저블 스펙트럼은 어때요? 10조,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게 보이는 데는 다 그냥 뭐 지식이라고 보는 거고, 안 보이는 분은 저는 이미지네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이미지네이션이 약 100조 정도가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을 충분히 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뭔지 아세요? 지식은 뇌 속에 하나의 점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경험은 내가 했던 것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적인 것은 여기를 보고 어떤 그림인지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떡고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새로운 걸 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 스마트폰에는 이 이정문 화백이 이 1965년도에 그린 만화가 있어요. 여기에 1965년도에 만화가가 그린 2000년도의 세계예요. 요거 지금 기술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발표자 다 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다 실현이 됐어요. 딱 하나 빼놓고 달나라 여행 가는 거, 수학여행을 달나라 여행 가는 것만 빠져있지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상의 나래를 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20대 중반 이상을 품고 상상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상도 하지 않고 목표 정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혀 희망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5년도에 공학 할리먼에서 2050년을 그려본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장담 못하죠. 2056까지 살지 않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그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조선일보가 창간 95주년 돼서 2015년에 일반 국민들한테 설문을 한 거예요. 설문을 했는데 대한민국 뭐가 자랑스럽다. 근데 보면 과학기술이 75% 차지해요.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위랄까 그런 게 많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약 80% 같잖아요, 그죠? 이거 클라우스 슈밥인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장 크나큰 충격, 전 세계 일자리가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제 더 생기는 거 한 250만 개 생긴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9.9%.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다가 딱 놓은 게 일자리 점유율 통계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해놓은 일자리 그거에 안 좋으려고 그러면 선배들하고 싸워야 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창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래 인재의 요건은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대요. 여기 보면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6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문, 연구. 제 아들내미도 있는데요.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저보다도 안 읽어요. 독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전문 분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인문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는 그런 상상을 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KU 키스트 스쿨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융합의 3대 조건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의력, 컨버전스, 커리지.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고 꼭 이렇게 그 연구를 하신다면 절대로 실패한 연구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5년, 10년 후에 이런 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다면 아, 그때 입학식 때 나 태어나기 전에도 저 키스트 오신 분 그분이 한 얘기가 들을 겁니다. 꼭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2010년도 이 타임즈는요 매년 올해의 인물이라고 딱 해요. 이게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해에 저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그 주커버그 26살짜리. 다음은 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원장님 앞에서 그 이저 뭐 할 때 보니까 사진이 있던데 그 사진이 일로 옮겨가야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120살 산대요. 120살. 120 산다 그러면 지금 20대 중반은 어때요? 6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6분의 1.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명의 그 미래하고 철학자 있는데요. 엘빈 토플러,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지 말고 내가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KU 키스트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밀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화라는 것은 그 삶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에 순응해라는 뜻이에요. 독야청청 나홀로 이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앞으로 가면 뒤로도 가야죠. 그죠? 그럴 용기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변화에 순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신 한국과학기술원 윤석진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